저번에 이제 긴급뉴스 1차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SKT 1차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국회 과방위에서 또 SKT를 탈탈 터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SKT 1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여기도 내용이 없어요. 뭐가 털린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는 인정했습니다. 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희가 1차 컨텐츠 찍었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했던 거는 유심히 복제되지 않을까. 그 유심히 복제됐을 때는 정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그런 리스크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정부 1차 조사 결과 발표한 걸 보면 전화번호하고 임시값을 포함한 4종의 데이터, 그리고 SK텔레콤에서 관리용으로 사용하는 정보가 21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IMEI 값은 유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심 복제 위험에 대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IMEI 값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IMEI 값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휴대폰 단말기에 주민등록 번호 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가입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유심보호 서비스만 가입을 해도 IMEI 값이 유출되었다라는 리스크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그 K 값이라든가 기타 그 유심 복제에 필요한 굉장히 핵심적인 값이 과연 유출이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 결과에서도 밝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그런 정보가 나갔을 때 유심 복제가 어느 정도의 확률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자세한 자료를 공유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은 없이 굉장히 간단하게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서 여전히 국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IMEI는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확신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봤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다 봤으면 뭐는 안 나갔고 뭐는 나갔다라는 게 IMEI 말고도 임시값은 털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HSS 서버 안에 있는 인증키를 해독해주는 그 작은 컴퓨터, 그것까지 털렸냐, 이게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IMEI만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너무 기술적이어서 설명을 하고 보도자료로 내도 국민분들께서 직접 이해하기는 어려우시니까 간략하게만 공유를 하자,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공유를 하시면 미디어라든가 유튜버 분들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이런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충분히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설명했던 거는 이제 표준적인 그 통신 장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SK텔레콤의 그 장비는 현황이 이랬었고, 이런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거는 충분히 안심하셔도 된다, 이런 맥락으로는 충분히 공유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 보도자료에 빠진 게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그 보도자료가 4월 29일 오후 2시에 나왔잖아요. 이게 조금 너무 이상해서 이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왜 IMEI만 유출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뭐를 숨기고 싶을까? 혹은 어떤 의도가 담겨 있을까? 기업이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 법적 책임 회피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 IMEI가 물론 개인정보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일단 유출 규모를 축소할 만큼 축소하려고 하고 있고, 이 축소를 하는 이유는 법적 책임 범위를 제한을 하고, 그리고 과징금 산정 기준을 완화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간 건 인정인데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축소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전략적인 접근을 한번 얘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 스와핑, 저희는 이제 심 클로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안 메커니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 복제 가능성에 대한 차단 논리를 조금은 펼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불안 심리를 좀 관리하려고 한다, 뭐 요런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결국에 IMEI가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전체적으로 다 봤다라는 얘기고, 다 봤으면 다른 것들도 얘기해 줄 법도 한데 그걸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 네, 맞아요. 저희가 모르는 어떤 부분 때문에 IMEI가 이 리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IMEI가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공유해 주셨으면 훨씬 더 깔끔한 해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IMEI만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좀 번질지는 저희가 챗GPT한테도 물어본 것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미지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제죠. 4월 30날 SKT 국회 과방위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진짜 너무 무섭게 털리던데, 그래서 이제 어제 좀 핵심 내용들을 조금 보자면 유영상 대표님께서 일단 전체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를 전제로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도 보면 약간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할 수밖에 없게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지?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유심 물량 관련해서는 5월 달에 500만 개, 6월 달에 500만 개 이렇게 1000만 개를 들여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심을 쉽게 생산해서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영상에 포함됐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 중에 있었는데, 제일 큰 납품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제말토, 지금은 이제 프랑스의 탈레스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죠. 그 회사에서 가장 많은 유심을 수입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주문을 하고 우리나라까지 수입을 하고 하려면 적어도 2, 3주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아마 5월에 500만 개, 6월에 500만 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기존 유심을 포맷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심 포맷 서비스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유심 포맷 서비스를 하게 되면 안전한 건지 그것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없는지. 왜냐하면은 지금도 그냥 유심을 바꾸게 되면 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심 포맷 서비스를 하면 그 안에 이제 팀원이를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잔액을 관리하는 모듈이 있을 텐데, 포맷하면 다 지워질 거예요. 교체하고 똑같은 로직일 거고, 오히려 유심 교체를 했으면 예전 유심을 갖고 있으면 그걸 근거로 환불이라든가 그런 걸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포맷을 해버리면 없어질 거잖아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한테 그냥 유심 포맷 서비스를 해버리면 이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도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우려가 됩니다. 그 대답하시는 유영상 대표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그냥 똑같은 답변만 검토하겠다, 뭐 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장 또 큰 문제죠. 진짜 화두가 된 건데, 위약금을 면제할 거냐, 회사 귀책 사유로 문제가 돼서 이 고객 이탈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위약금을 면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다가도 검토해보겠다. 그렇죠. 그게 좀 그 대표님께서 그 자리에까지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면 그 전에 회사에서 그 정도 논리는 지금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실무진에서 잘할 거잖아요. 맞죠. 미리 법무 검토도 해야 되고 회사의 리스크도 추정을 해서 이런 건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미리 이게 좀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 질문이 주어진 시점에서 급하게 쪽지로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고 제대로 대표님이 답변도 못하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안쓰럽고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더라고요. 근데 약관에 명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사회적인 파급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위약금을 SK텔레콤이 받겠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위약금이 면제되는 상황에서 고객들이 많이 이탈되지 않도록 우리가 안전하고 더 혜택을 드리겠다라고 리텐션을 강화할지, 그거에 대한 좀 답을 빨리 내놓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먼저 영상에서도 약간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게 패닉 상황에 지금 다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 리스크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빠르게 행동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안심시킬 거냐라는 게 사실 정부하고 기업의 몫인 거죠. 그리고 지금 SK텔레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유심 교체 비용과 그 다음에 이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 금액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리고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있는 그 리텐션을 위한 마케팅 비용, 영업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집행을 할지 그것도 좀 굉장히
내부적으로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그 과방에서 보니까 주말간에 또 이제 신규 영업을 또 열심히 했다고. 지난주 주말에 네, 지난주 주말에 또 열심히 했다고 엄청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행정 지도가 나왔더라고요. 유심을 전체적으로 다 보급할 때까지 팔지 말아라 라는 행정 지도가 나왔는데, 행정 지도는 사실 법적 효과는 없고 그냥 그러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좀 물어보는 건가요? 이런 거 어때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이걸 안 지킨다고 해가지고 뭐 벌금을 문다거나 과징금을 묻는 건 아니지만,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의지를 보였는데 만약에 이거를 따르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또 유심 보급 너네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인데 기변을 제외한 신규 영업이나 고객 유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마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기 때문에 과징금이 없고 벌금이 없다고 해서 이거를 안 따를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이제 속보로 나왔고, 지금 제가 이제 아는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신규 영업이나 번호 이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근로자의 날이었고 내일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이니까 내일 뭔가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유심 교체 비용도 해줘야 돼, 고객 보상 비용도 해줘야 돼, 리텐션 유지를 위해서 추가 영업 비용도 나가야 돼. 근데 신규 영업은 안 돼. 와, 이거는 사면 초과죠. 이거 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예, 내부적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가지 않으면 어제 과방위에서 대응한 것처럼 하다가는 정말 큰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때 1차로 찍고 나서부터 저희가 조금 한번 내용을 빠르게 한번 짚어봤는데, 결론을 좀 짚어보자면 유심보급은 여전히 늦을 것 같고, SKT가 지금 또 유심 포맷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유심 포맷이 과연 팀원이라든가 예를 들면 그 전에 있었던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포맷은 확실히 효능이 있는지, 이걸 또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급한 분들은 지금 다 통신사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편의점에 있는 알뜰폰 유심들도 다 동의하고 있고, KT라든가 U+ 쪽으로 번호 이동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고 해요. 근데 지금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심 교체이기 때문에 SK 내부적으로 유심을 지금 교체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뭐 유일한 방법은 통신사 이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 도와드릴 건 없나요? 우리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저희도 이걸 통해서 뭐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이렇게 통신사를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는 고객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있다면 저희 밑에 비즈니스 메일로 메일을 좀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한번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쪽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사태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제가 지금 SK 유심 지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 SK 유심 지도라고 하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어느 약국에 마스크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거를 안내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SK텔레콤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SKT가 지금 유심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지 예약을 걸어놓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그게 그 대리점 현장과 연결이 안 돼 있다고 해요. 연동이 안 돼 있어서 본인 대리점에 몇 명이 예약을 했는지 보기가 어려워서 다 지금 아직도 수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K 대리점 뿐만 아니라 사실 판매점들이라든지 이 SKT 유심을 취급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지도를 다 볼 수 있게끔 하는 그 웹 서비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있었던 그 마스크 지도처럼 이 사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만들고 있는데, 만들어지는 대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공유해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2차 긴급 뉴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